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2,000달러 잠시 쉬어가고 있고 이더리움 마이너스 1%, 솔라나에다 알트코인들 큰 상승은 없고요. 나스닥이 신고점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없으면서 주춤한 모습인데 워렌 버핏 애플 주식 2조 5천억 원치 팔고 작년부터 나스닥 상승이 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정 중입니다. 주도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꺾이게 되면 전체적인 나스닥 상승도 주춤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스닥 이번 주 한 주 마이너스 크진 않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2월 19일 워싱턴 기념일 휴장이라서 비트코인 상승에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블랙락 현물 ETF 상장 이후 코인은 미국 증시 열릴 때가 신규 자금 얼마나 들어온지 체크도 가능하고 코인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시간 2월 15일 기준으로 블랙락 현물 ETF는 11만 5천 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6,300개 신규 매수가 있었고요. 비트코인 52,000달러 가격에 6,000개 매수를 했는데 비싼 가격에도 기간 자금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2월 14일 5만 달러에서는 5,000개, 13일 4만 9천 달러에서는 1만 개나 매수를 했었고요. 기간들은 한번 투자하며 분산으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로 보고 꾸준히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글로벌 1등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 거래소들보다 더욱 안정적인 자금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경제팀 자각하고 있는 ETF 업계 1위인 블랙록이 코인 ETF 만드니까 관련 호재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티드 한국 제일은행 합병한 회사인데 코인 리서치 책임자가 미국 퇴직연금 401k도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더리움에 관심 갖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블랙록이 미국 백악관 경제팀을 움직이니까 대량 매수는 아니더라도 약간만 매수해도 코인 시장에는 큰 호재입니다. 401k 같은 연기금 공적 자금들은 기본 투자 방식이 분산이기 때문에 1%에서 5% 블랙락 ETF 구매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글로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퇴직연금이 코인을 매수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401k 근거로 해서 각국의 연기금 운용자본 일부분이라도 코인 ETF로 비중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티드 코인 분석가는 이더리움 현물 ETF 5월에 출시되고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발생한 코인 유출은 거의 완료되었다. 팔만한 코인은 다 팔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올해 비트코인 ETF로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원화로 60조에서 120조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7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7만 개에서 13만 개를 기관들이 싹 쓸어 담는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은 이제 시작이고 올해 안에 10만 개 평균적으로 기관들 자금 들어오고 내년에도 가격 더 상승하며 기간 진입은 지속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코인 시장 판도가 바뀌는 것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 거래소보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미국 ETF 회사로 코인 투자금들이 몰리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코인 세력들 로비가 강해서 업비트, 빗썸으로 자금이 들어오지만 한국 금감원 또 계속해서 블랙록 ETF 막을 수만은 없는 거고 결국에 코인 자금도 다수 ETF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코인 거래소 새로운 대책이나 혁신이 없으면 갈수록 재정 나빠지는 거고 파산 나오는 코인 거래소 연쇄적으로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코인 가격 오를 때는 타산 거래소가 없지만 2012년 폭락장처럼 횡보나 하락기 코인 시장 물 빠질 때 FTX처럼 파산되는 거래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인 현물 장기 투자하는 고래들이 특히나 블랙락 ETF 같은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원하고요. 한국 빗썸 거래소도 제로 수수료 정책 4개월이나 하는 등 수익이 이전만 못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블랙락 ETF 판매량이 잘 나올수록 수혜보는 기업은 코인베이스고요. 블랙락하고 피델리티는 코인베이스하고 연계해서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180달러로 하루 만에 플러스 8.8% 폭등을 했고요. 1월 10일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 주가 꺾이는 듯 하다가 재상승하면서 직전 고점도 뚫은 상태입니다. 2월 21일 코인베이스 어닝인데 블랙락, 피델리티 거래 급증
징후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의 순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알트코인도 결국 반감기 후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을 해버리며 전체적인 코인 거래량 늘어나고 코인베이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거죠. 한국 연기금이 코인베이스 주가를 80달러에 대량 매수했는데 1월 말 떨어질 듯 하다가 빠르게 말아 올렸죠. 비트코인 직전 고점 돌파를 해버리며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가격은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새로운 호재인 미국 은행연합에서도 SEC의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완화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지침이 미국 은행이나 공기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기업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책정이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한 회계 비용 발생이 너무 커서 수정을 이번 SEC에 요청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비트코인 1만 개 보유는 하고 있지만 코인 가격 하락하면 적자로 표시되고 코인 가격 상승한다고 해도 플러스 순이익으로 책정되진 않고요. SEC가 코인 거래 리스크 크다고 회계상으로 자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번 성명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특정 상품을 가상자산에 정의해서 제외해달라 요구를 했고 규제된 대출 기간을 대차대조표에서 빼달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 가격 상승기에는 큰 문제 없겠지만 만약 2022년처럼 69,000달러 갔다가 16,000달러 대폭락해버리면 은행도 코인 적자로 인해서 파산되고 고객들도 돈 못 돌려받는 뱅크런이 또 나올 수가 있죠. JP모건, 시티뱅크 큰 회사들이 일부 코인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작년 3월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 같은 중소은행들은 또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중소은행들은 작년 3월 연준에서도 돈 풀고 JP모건에서 인수로 파산 막았듯이 중소은행 무너지면 지역경제 대형은행까지 연쇄도산된다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중소은행 망해도 정부에서 돈 풀어서 구제해줄 거 잘 알고 있고 이 점을 악용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ETF 투자하겠지만 나중 가서는 수익률 폭발적인 알트코인이나 작코인도 대량 미국 은행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태세 전환으로 금가 반토막 날 것이다, 골드 크러쉬 날 것이다 트윗을 올렸습니다. 기요사키는 작년부터 해서 금하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홀딩해라, 더 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비트코인 2만 달러 저점에서도 매수하라 이야기하는 등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인플루언서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금값이 반토막 난다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 은 가격도 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만 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타임이 늦어지고 있고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골드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상승력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골드 가격 보면 2010년 코로나 이후 전고점 돌파하는 194달러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준 금리 인상 시작으로 가격은 내려왔지만 러시아 전쟁 나고 작년 이스라엘 홍해 사태까지 글로벌 분쟁 나올 때마다 골드 가격은 저점 방어를 했고요. 하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듯이 미국 경제 호황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미국 증시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I 주도주로 인해서 상승력이 좋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나사 상장이 되면서 더 이상 골드 ETF로 갈 수 있는 안전자금들이 일부 코인으로 옮겨가는 거기도 하고요. 한국은행이 2013년 여기 130달러 부근에서 대량으로 금 투자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빨간색 99일선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드 가격은 2010년 코로나로 194달러 고점은 찍었지만 코로나 이후 유가 폭등,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사태까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났고 앞으로 더 나올 악재가 없으면 안전자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로버트 기요사키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